장수산, 산이라. 그런데 아마 이게 실제 있는 산이겠지? 사실감이 더욱더 부각되는 제목이네. 그런데 장수산, 장수산에 관한 거야? 아니면 장수산에서 자기가 느낀 것을 쓴 거겠지? 보자고. 벌목정정. 벌목정정이라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하고 나는 소리? 그렇다면 이때 이 정정이라고 하는 말은 음성, 상징어겠네. 의성어인 거지. 그런데 벌목정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자, 성어 아니면 한문이거든.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 이랬거니, 이러했거니란 얘긴데 이 거니는 인정되거나 또는 미루어 짐작한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어미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무가 베어지면서 쩡쩡하고 소리가 났다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랬거니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했던가? 라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 벌목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름들이 큰 소리, 아름들이라 한아름만큼의 크기니까 뭐 굵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소나무기지. 베어짐직도 하이, 베어짐직도, 짐직도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추측인 거야. 그렇다면 이때 이 베어진 것은 직접 본 것이 아니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하이의 이는 어떤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어민 거지. 이 사람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통해서 나무를 베고 있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네.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릉 돌아옴직도 하이. 맹아리 소리? 이건 아무래도 메아리 소리 같은데? 쩌르릉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음성상징어겠지? 의성어인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골은 골짜기네. 계곡인 거지. 메아리 소리가 돌아옴직도 하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뭐뭐 함직도 하이라고 하면서 어미를 반복하고 있네. 운줄감을 느끼게 해주네. 여기는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구만.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메스에도 울지 않아. 다람쥐도 메스에도 쫓지 않아 울지 않아. 됐구네. 그런데 이 다람쥐라든지 메스라든지 이런 거는 움직이는 동물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네. 그렇다면 이때 이 상황은 뭔가가 텅 빈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 깊은 산 고요가. 여기서 산은 아무래도 장수산을 말하는 거겠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뼈를 저리운다? 이거는 감각이 없다, 아프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이제 뼈를 저리운다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거는 사무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고요가 뼈를 저리운다고? 이 고요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으로 지각되는 거잖아. 그리고 뼈를 저리운다라고 한다 그러면 촉각적으로 지각되는 거지. 그렇다면 청각적인 것을 촉각적으로 전이시켰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구만. 그런데 이 고요는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말인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울어 맹아리 소리가 쩌르릉 하다 그랬거든. 이거는 어찌 보면 이 고요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고요하다 그런 거지? 그만큼 이 골짜기가 깊고 깊음을 나타내는 거야. 나아가 산의 고요함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눈이라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느끼게 해주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이라 그랬어.
요거는 흰색이지? 요거는 검은색이고.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대비를 이루고 있네.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때의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다라고 했어.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고녀라. 요거는 뭐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탄형 종결음이거든. 그렇다면 요거는 영탄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고녀는 요즘 현대 잘 쓰지 않는 어민데 예스러운 어투를 구상하고 있구만.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응? 달이 보름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어? 달을 의인화시켰구만. 이런 의인화가 밝고 맑은 보름달의 이미지를 그리게 하네. 한밤 이고를 한밤 골 이게 바로 시간적 배경이고 이것이 공간적 배경이지. 걸음 일한다? 뭐뭐 일한다 라고 한다면 뭐뭐 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뜻인데 그런데 누가 걷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건 아무래도 내가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보름달이 이렇게 밝고 맑은 것은 나를 걷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요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보름달 밑에서 걷지 않을 수 없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 그렇다면 요거는 사물을 주체로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태도라든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우절 중이, 중이라 스님이 등장하고 있구만. 6판에 6번 치고, 응? 이거는 연전연패인데? 그리고 또 6판 계속 졌다고? 많이 더 졌네. 웃고 올라간지, 응? 웃어? 이 사람은 승패를 초월한 사람 같아.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욕망 아니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을 초탈한 사람인 거야. 조찰이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조찰이? 이거는 아담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지. 늙은 사나이? 누굴 말하는 거야?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 중을 말하는 것 같아.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이 내음새라고 하는 것은 후각적인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줍는다라고 했어.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건 시각적인 거지. 그러니까 후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감각의 전이를 일으킨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해가지고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구만. 그런데 이 냄새를 줍는 게 누구지? 이건 아무래도 시적 화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중에 그 냄새를 갖다가 줍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때 이 냄새를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취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결국 다시 말하면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중에게 감명을 받은 거야. 그런데 요때 요 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형 종결음이거든. 따라서 이런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자기의 심리를 드러낸 거고 또 이것은 옛날에 사용했던 의문형 종결어미야. 이런 예스로 노트로 시를 쓰고 있구만.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의 심이 흔들리우노니 시름은 흔들려. 그런데 고요는 바람도 일지 않아. 이런 거 보면 이 시름과 고요는 대립적인 상태인 거네. 그만큼 마음에
동요가 있다라는 얘기겠네. 그런데 누구의 시름이고 어디의 고요인 거야? 아, 요거는 아무래도 나의 시름이고 요거는 산의 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때 이 나와 이때 이 산은 대립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시름은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시구라고 할 수가 있네. 오, 견디련다. 오, 이거는 감탄사지. 영탄적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그런데 얀다? 이거는 뭐뭐 하련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의지를 다질 때 쓰는 그러한 종교놈이지.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요거는 공간적 배경이고 요거는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지. 그런데 여기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라고 했는데, 아,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치야. 그러니까 원래는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견디란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어순을 바꾼 거거든. 그렇다면 이때 이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지금까지 이 장수산 속은 인간 세계를 벗어난 탈속적 세계인 것 같아. 그런데 겨울과 한밤내거든. 이것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 시름과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러한 탈속적 세계에서 이러한 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때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동화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장수산의 이 탈속적 세계에 동화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 이 작품의 시적 상황은 장수산에서 눈 내리는 겨울밤인 거야.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고요하고 깨끗한 산속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우절 중에 탈속적 행위를 보게 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산속을 걷고 자취를 따르는 행위를 하게 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시름을 느껴 동요를 일으킨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참고 그것에 동화되고 있어. 결국 이 시는 처음에 정경을 묘사하다가 그러한 정경 속에서 나오는 정신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네. 전체적으로 이 시는 산문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으면서 예스러운 말투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네.